안녕하세요. 말반의 연수입니다. 제가 오늘 알아본 종목은 팅크웨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안정적으로 깔아주는 블랙박스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성장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 컨센서스로 따지면 이제 매출이 한 4,2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한 430억 원 정도, 순이익은 한 350억 원 정도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다고 판단을 했어요. 매출이 4천억 정도 찍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430억이나 찍히는데, 그래서 한번 알아보게 됐고요. 이제 다음은 주주 현황입니다. 주주는 이제 최대 주주는 유비벨록스라는 회사인데 이제 지분율 한 35%, 34%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동사의 그 유비벨록스는 이 팅크의 대표인 이흥복님이 최대 주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흥복 대표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를. 그 외 주요 주주로 이제 사모펀드,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아르게스 PE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RCPS 29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지분이 그래서 한 주요 주주로서 한 12% 정도 갖고 있다. 의무부에서는 풀린 상태고 발행가액이 한 12,000원, 13,000원 수준이고 리픽싱이 가능하다. 근데 리픽싱이 아직 생산은 안 된 거. 자, 그 다음에 사업 부문을 보시겠습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그 다음에 지도, 내비게이션 사업, 그 다음에는 가전제품.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보락이 거의 원툴 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보시면 전체 매출이 한 2,9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400억 원 정도가 블랙박스에서 나오고 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지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96억 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요. 이제 환경생활과전, 이게 로보락이에요. 로봇 청소기. 그게 한 1,300억 원 정도 되고 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로보락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0년에 360억이었는데 2021년에 471억까지 올라가고 2022년에는 1,000억까지 1,100억까지 넘겼어요. 게다가 2023년 3분기에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 사업, 첫 번째 사업 부분으로 이제 블랙박스를 다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일단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아이나비가 지금 44.7%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 블랙박스 시장 자체가 근데 국내는 이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렸는데 특이한 게 2023년 1월 15일자로 BMW한테 수주를 받아가지고 400억 원, 한 414억 원의 수주를 받아서 이미 납품한 금액 한 280억 원 정도 돼 있고 잔고로는 한 130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해외로 좀 눈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주를 따낸 BMW도 있고 뭐 폭스바겐, 볼보 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는 제가 못 적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블랙박스 시장 자체가 이미 국내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블랙박스에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B2C보다는 B2B, 아예 완성차 업체에 내장형으로 파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B2C보다는 이제 B2B 중심으로 좀 영업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 부분을 보실게요. 일단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에서 영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술 특례 상장 준비 중이에요. 2024년 하반기 목표라고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0% 이하로 실적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 대상으로 이제 플랫폼, 그리고 레벨 4 자율주행 전용으로 이제 ADAS 고정매지도 개발, 국책 사업 선정돼가지고 약간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ADAS 쪽을 연구 쪽을 하고 있는 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이 회사 원래 그 내비게이션도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체 지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 대상으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고, 보니까 이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국책과제 선정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당장 찍히는 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당장 찍히는 돈은 이 아이나비 커넥티드 이쪽에서 좀 찍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여기 정리를 해놨지만 서비스 모델이 이제 프로 모델, 스탠다드, LTE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들을 좀 찾아보니까 가장 이걸 쓰면서 쓸만한 게 바로 이 주차 충격 알림이래요. 이게 보시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바로 사용자한테 어플을 통해서 이게 알림이 가더라고요. 뭐 충격이 발생했으니까 뭐 확인해라 막 이런 식으로 알림이 가서 그걸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거 주차해 놓은 문콕 같은 거 생기거나 뭐 나도 모르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가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探知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증권 리포트인데 이 아이나비 커넥티드 누적 가입자 수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년 말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얼마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긴 하겠어요. 이게 보니까 거기 이 팅크웨어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험이랑 아예 블랙박스랑 이 아이나비 커넥티드랑 패키지로 묶어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쪽 부분은 정리하자면 연구 쪽이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이고 내비게이션 제품이랑 이런 맵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통신사랑 연계해서 이 플랫폼 가지고 뭐 모바일 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고 뭐 완성차라든지 뭐 택시 부를 때라든지 대리운전 뭐 배달 대행 등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하는데 되게 많은데 뭐 얼마나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너무 과시화된 것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전제품. 이 로보락이 결국은 대표적인데 자이다 팅크웨어 모바일에서 영위 중에 있고요. 이 샤오미 로봇 청소기인 로보락을 국내 독점 유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전 사업 부문을 캐리하고 있고 이 회사 전체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한 46%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하면은 지금 그 2022년 말 기준으로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이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이 한 45%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S8 프로 울트라가 이제 170만 원에 육박하고 플래그십 모델을 사면 이게 한 100만 원, 150만 원 그냥 넘기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또 중고가도 굉장히 방어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고나라에서 펴온 건데 물론 이게 미개봉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되게 방어가 잘 되는 제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회사를 볼 때 왜 좋게 봤냐? 첫 번째는 이제 블랙박스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모두 다 생각하는 것처럼 블랙박스는 사실 내수용으로는 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해외 쪽으로는 이게 좀 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실질적으로 수출 현황 봐도 2017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거의 3배가 넘게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냐면은 이 블랙박스 수출 성장이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런 일시적인 이슈가 있었던 건데 자동차의 이제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지고 있대, 해외에서도.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해외 각국에서도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는 이제 규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거에 대한 이제 영향으로 이렇게 블랙박스 수출이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의무화가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블랙박스를 되게 엄청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이 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완전 포화 상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블랙박스가 원래 훨씬 전부터 이미 대중화된 나라였으니까 아무래도 제품 우수성으로 따지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국가별로 보면은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일본 1억 300만 달러,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EU 이렇게가 해외 블랙박스 시장에서 좀 규모가 큰 국가다. 이게 결국 본격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의무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블랙박스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이제 상용차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줬었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 블랙박스 탑재할 경우에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1만 파운드 이하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 탑재 의무화가 됐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회사 리서치 레포트도 주목하는 게 이 이유예요. 이게 2022년 5월부터 되게 최근이죠, 나름. 신규 판매 차량에 사고 기록 장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그리고 2024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사고 기록 장치를 의무화했어요. 사고 기록 장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범주가 넓은데 그 중에서도 이미 많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블랙박스가 이 사고 기록 장치로 많이 쓰일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이 일본이었고 2등이 미국이었고 3등이 EU였는데 이제 EU에서 2022년을 기점으로 그리고 2024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 같은 사고 기록 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관련 시장이 좀 커질 거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EU 안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험료 15% 이하 상품도 출시했다. 뭐 이렇게 해외 각국에서 블랙박스 의무화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급률이 이미 90% 이상이에요. 근데 유럽과 일본은 10%에서 20% 수준이 이미 그치고 있다. 네, 그 다음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로브랑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면 알다시피 이제 이 회사의 로브랑 매출이 2020년을 기점으로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가의 제품 플래그십 모델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10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이제 100만 원 미만 제품 판매량이 3%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그래서 기본 기능을 갖춘 로봇 청소기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비싼 제품도 많이 팔렸다. 편의성이 높은 프리미엄 기능을 원하는 소비층이 더 확대된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신약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가파르게 상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2028년까지.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제 로봇 청소기, 로봇 진공 청소기 시장을 그린 건데, 사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는 누구나 다 성장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회사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런 프리미엄 제품 판매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로봇 청소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전까지 인식이 이 로봇 청소기는 그냥 청소를 보조하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까지 막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뛰어나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물걸레 기능도 있고 이런데, 뭐 예전에 그런 기능도 없었을 뿐더러, 이게 저도 한번 써봐서 안 돼, 옛날 거 집에서 써봐서 아는데 엄청 많이 부딪히고, 자기가 부딪혀서 멈춰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런 회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경로 인식? 이런 기능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좀 널찍한 데서 뭐 부딪힐 거 별로 없고 장애물 별로 없는 널찍한 환경에서 그냥 보조용으로 좀 쓰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기능적으로도 흡입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 먼지 엉킴, 그리고 소음 이런 것도 많이 줄였고, 특히나 좋아진 게 이 경로를 인식하고 사물을 회피하고 이런 게 되게 센서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올라갔대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걸레 세탁도 이제 되고, 심지어 자동으로 건조도 되고 자동으로 충전도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로봇 청소기 나중에 사용하시는 영상 보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피해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에 자기가 집으로 쓱 들어가요. 그래서 충전을 하더라고요, 알아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기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 보니까 고가 제품임에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 로보락이 출시가 2023년 2분기에 출시가 된 것들이 다 품절이 됐어요. 계속 빠르게 품절이 돼가지고 오히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이런 상태까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락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심지어 인기 상품으로 많이 랭크돼 있다. 이건 11번가 자료고, 이거는 이제 쓱에서 고객들이 투표한 건데 상위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검색해보면은 이거 2023년 뭐 품절 대란 로보락 나오자마자 품절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인기가 좋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근데 이 추세가 2024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회사를 투자할 때 리스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아까 독일 BMW 수주 땄잖아요, 블랙박스. 근데 이후에 이런 후속 수주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EU가 확대 가능한지, 블랙박스가 이제 EU에서 설치 의무화가 됐는데 이게 진짜로 가능할지. 근데 어쨌든 독일 BMW 수주를 한 이런 레코드가 생겼잖아요. 그냥 어줍지 않은 뭐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BMW급의 굉장히 큰 회사에서 수주를 따냈는데, EU 지역에서 이제 규제가 폐지된 마당에 이런 트랙 레코드가 있는 제품이라면 그래도 좀 침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죠, 저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인기 많은 로보락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팅크웨어라는 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종료가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일단 당장은 그런 얘기라든지 뭐 기사도 없을 뿐더러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아마 회사 IR 쪽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린 것처럼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블랙박스 해외 수출액이 되게 감소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가 이제 해외 쪽으로도 성장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2023년 3분기에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로브락이 인기 많다고 했는데 추후에는 낮아지면 어떡하지? 그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마지막 2023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높았는데 이게 기저효과는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것들은, 자, 2023년 3분기에 블랙박스 해외 수출액이 감소됐다고 나왔죠. 대충 740억 원 정도에서 한 620억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 왜 줄어들었냐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세계적으로 좀 거시 경제가 좀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지금 해외 수출은 일본, 미국, 유럽 이 세 국가가 되게 잘 된다고 했는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성장을 2023년도에 이게 IMF에서 제시한 전망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대비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EU라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는 수준인데 EU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미 이 회사도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해외에서 유럽 쪽에서 규제가 없어졌다 보니까 독일의 현지 법인 세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EU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유럽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를 해버렸다. 3.3%에서 0.7%.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도 3.5, 2022년에 3.5%였던 게 2023년 들어서 3.0%로 좀 하락하긴 했어요. 거시 경제 자체가 좀 아무래도 2022년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거시 경제 침체가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2023년 감소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2021년 온기 실적보다 높아요. 네, 그래도 높은 추세긴 해서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락 이제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딱 그 부분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 다이슨 그 무선 청소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다이슨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성능 좋은 무선 청소기를 출시를 해서 그 해 시장을 다 쓸었어요. 근데 이제 가전하면 LG라 그러잖아요. LG전자, 뭐 삼성전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LG전자 쪽에서 되게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내가지고 2018년부터 이제 3위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 제가 집에 뭐 친구 집들이 가거나 뭐 다른 분들 집 놀러 가도 청소기 보면 이제 거의 LG전자 많이 쓰시더라고요. 점유율을 실제로 봐도 2023년 11월 기준으로 다나와에서 이제 점유율 집계한 건데 10%가 안 돼요. 다이슨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로보락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다이슨이 이렇게 청소기 점유율에서 밀렸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물걸레 기능이 없고 다음이 AS가 되게 어렵대요. 아무래도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AS 받기가 되게 까다롭고 힘들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뽑더라고요. 다이슨이 점유율이 밀린 이유로. 근데 로보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통업체가 이 팅크웨어 회사고 팅크웨어 회사는 국내에서 블랙박스 점유율 1등하는 회사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45%, 44%막 이런 수준인데 그래서 AS 문제는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곳곳에 유통망이 있으니까 판매망이. 다이슨과 비교해서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 AS가 물론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급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후기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이 로보락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최상위권으로 뽑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부분이 뛰어나대요. 다른 거는 이제 뭐 경쟁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긴 했는데 이런 장애물들을 회피하고 이런 인식하는 센서 기능이 최상위권이어서 기능 면에서는 앞서는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보락도 물걸레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보락이 급격하게 밀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까지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고 그게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게다가 2023년에 품절 사태를 겪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중고가도 굉장히 방어가 잘 되는 제품인데 약간 뭐 이런 비유로 하면 되게 비약인 거 알긴 하지만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플래그십 모델 내면 되게 비싼데도 사람들 잘 사고 수요가 있고 진짜 중고로 내놔도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되는 편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막 급격하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CES 2024에서도 들어가서 자기 제품들 홍보하고 올해 2024년에 나올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버 같은 분들도 되게 이 로보락을 분석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후기 같은 거를 많이 올리는데 대체로 평이 좋은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 센서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특별하게 뭔가 안 좋은 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금의 수준의 인기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이렇게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고 있으니까.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이제 기저효과, 영업이익이 너무 높은데 기저효과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매출액은 사실 2023년 3분기랑 2022년 3분기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4,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은 한 몇 배 차이 나죠. 한 다여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우선 회사 쪽에서도 얘기한 거는 2022년에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엄청 심해서 마진이 엄청 안 났대요. 매출 원가율을 봐도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76%인데 2023년 돼서는 많이 내려왔죠. 그 여기서 더해서 2023년 2분기에 그 로브락 S7 맥스 울트라랑 S8 시리즈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격대가 다 100만 원 이상이고 고마진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진이 좀 더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2024년에도 이제 S8 맥스 V 울트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로브락 인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플래그십 모델이 매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가성비 모델들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2023년 2022년 3분기 대비해서 2023년 가파르게 오르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꺾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블랙박스 원가율이 갑자기 높았다가 낮아진 영향도 분명히 컸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깎이는 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팅크웨어라는 회사 정말 가볍게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매매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보다가 정리한 내용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린 거니까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아요.